탄핵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 60%,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한다. 3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 인용 파면 의견은 좀 높아졌고 복귀 의견은 조금 낮아졌거든요. 고 대변인, 이게 뭐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균형을 맞추시는 늘 이제 그런 그 마음들이 있으신데 예. 대통령이 어쨌건 이제 구속에서는 풀려 나와 있다는 점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인 이 그 흐름은 대체로 인용 쪽은 55 안팎을 가다가 이번에 이제 그 최근 거 중에 제일 높아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각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35에서 40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재판, 여론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6대 뭐 4나 뭐 6.5, 뭐 5.5대 뭐 4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그 의견, 평결, 그것도 대략 그렇게 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로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구속 취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 지적됐는데 일단 검찰과 법원 야합에서 풀어줬어요. 이걸 보면서 특히 많은 중도 세력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정말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구나. 이대로 둔다면은 이러한 구속 취소를 하도록 만들었던 세력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와 진보가 많이 결집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냐. 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이 탄핵 선고 심판이 어떤 그 일을 정리하고 이제 내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이제 혼란의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헌재 판결 수용 의향을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5%.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2%. 그런데 진보 보수층만 딱 또 분리해서 물어보면 각각 46%는 나는 수용하지 않겠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변하시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나는 헌재가 판결하면 뭐 아무 말도 안 할래, 그냥 입 닫고 그냥 그 킥소리도 안 할래. 네.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광장으로 다 나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것은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폭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공히 그래서 승복하자라는 그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다,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이제 광장에서 표출이 되고 그런 선까지는 하시겠지만 그것을 선을 뛰어넘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은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헌재 판결이 선고됐을 때 여기에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광장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이나 어떤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번 일로 이미 우리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재 탄핵, 신속한 탄핵 선고도 중요하지만 선고 이후에 두 동강이 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정권을 뭐 교체가 되든 승계가 되든 간에 이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통합의 정당성, 뭐 어떤 거냐. 많은 언론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어느 쪽이든.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 51대 49, 지난번 0.73포인트 이래서는 안 되고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만이 통합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그리고 통합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대결 상태에 있으니까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냐. 우리가 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 바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제 이 통합의 그 흐름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진보 보수 양쪽의 그 지도자인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도 아직 직접 승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이런 표현은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또 우려가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많은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형사재판의 당사자입니다. 피고입니다. 피고. 형사재판으로 치면 피고죠.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이제 피청구인인데 탄핵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판결 승복을 할지 말지를 뭐 그 결정하는 그거 없어요. 그냥 지금도 직무 정지 상태인 것이고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의 최대치는 폭력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야 정치권은 앞서 말씀드린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심리의 근저에는 우리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그건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2016년, 17년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문재인 당시 대표는 혁명해야 된다. 기각되면 혁명.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때 촛불 대신 횃불 들고 나가 싸워야지 승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는 민주당의 그 독선의 그 DNA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양 의원님. 민주당의 독선의 DNA가 뭐 좀 과한 표신 같고 네. 이재명 대표는 여기 유튜브에 나가서 네. 그다음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장본인인데 물론 피청구인을 할지라도 이것은 형사재판에와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가사 형사재판을 할지라도 대통령 쪽 된 사람이면은 여기다 승복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왜 했는지 과연 대통령이었는지가 의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부라면 맞아요. 내가 뭐 당사자인데 왜 승복을 말하냐.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했던 사람 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면은 당연히 국가 통합의 측면에서 승복의 메시지를 당연히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법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그 신청서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 대통령이 체포당했을 때 경호처에서 찾아가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안 쏘고 뭐 했나? 이런 발언. 호 대표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뭐 녹음 파일에 그 보고하는 내용이 그런 뭐 전화 포렌식에서 나왔다고. 나왔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그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이제 사실 확인은 100%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이제 극단적인 그 심경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좀 사적인 그런 발언으로 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만 네. 어쨌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이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이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약간 좀 이렇게 연관시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영장 청구서에 이게 들어가면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고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가? 예. 이 말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설이 많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다? 이 무기를 사용해서까지 물리적으로 체포 집행을 저지했던 게 맞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인권과 국민을 개무시한 생각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뭐 수고하고 이런 죽이려고 했고 부인은 총을 쏘아서 체포를 집행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적절치 않다. 국민은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런 대목이 있어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은 그건 공소사실에도 없는 그냥 그 뇌피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이 그 핵심 내용이 양분 어머님 뭡니까? 이 마약 수사 외압 이게 핵심인가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은 11개 범죄 사유가 있고 마약 수사 외압 특검법은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조직에 기반을 뒀던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해서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개입된 정황을 찾고 영등포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용산이 관여돼서 수사를 못했는데 그 진위를 밝히자는 게 이제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힘 쪽에서 거부권 행사를 앞으로 이제 제의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첫째는 너무 특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11개나 죄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탓할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많은 비위에 관여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입니다. 상설 특검은 특검 후보자 추천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를 하고 거기서 2명을 뽑아서 대통령에 이렇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는 과정인데 특검 후보자 추천회가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원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회는 상수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이 들어갑니다. 3명에 4명은 여당 2, 야당 2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도 찌그러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명, 상수 3명에서 2명은 정부 편입니다. 대한변협까지 들어가면 3명이 정부 편이고 그에 여당이 2명 들어가면은 4대 2, 심하면 5대 2의 운동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 특검법은 객관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은 플러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당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관여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빼자. 해서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또 하나는 특검 후보를 2명을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임명 간주 조항이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할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에 있어서도 특검 후보도 추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석 대변인.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이슈화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모든 것이 기승전 그렇게 해서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다가 근데 그냥 아니면 말고 그냥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이제 쑥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국면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번에 특검 법안에도 들어간 양평고속도로 특혜, 뭐 임성근 구명로비 이런 것들은 벌써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뭔가 정말 실체가 있다면 어떤 증인이 나왔든지 증언이 있었든지 조그만 단서라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이제 또 다시 꺼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약 관련해서는요. 그 내용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나중에 잡힌 다음에 자기들 세관에 그냥 무사 통과했고 뭐 택시까지 태워줬다. 그러면 이제 세관원들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세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아니 그때 그 지목됐었던 그 사람들은 그날 비번이어서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다 마스크 쓰고 근무할 때인데 예. 8개월이 지나서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 사람이라고 지목했다는 게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건 마약 그 범죄자들이 늘 하는 수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그걸 넣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빠진 것이 이제 외압이다라고 이제 그 담당자는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그거는 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공감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